사람나라 60강 정권교체 사기극 반기문 대 문재인.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촛불혁명의 그 대의를 왜곡해가지고 문재인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자기들 중심으로 판을 짠 게 정권교체론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판을 짜가지고 지금 대결 구도를 반기문 대 문재인으로 해가지고 문재인이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촛불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번 대선은 당연히 촛불 대선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촛불 민의를 수용해 가지고 촛불 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촛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색깔을 불문하고 촛불을 전혀 따라오지도 못하고 촛불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도 대단히 빈약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정의당조차도 그렇습니다. 정의당도요, 의제를 설정하고 이런 능력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저 정당이 나중에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막막해요. 지금 이 시국에도요, 정의당 수준에서 전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주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같은 거는요, 김종대도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정면 이슈로 끌고 나와가지고 촛불 집회에서도 그걸 전면화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못해요? 아무튼 이 국회의원들이 촛불에 전혀 못 쫓아올 뿐만 아니라 촛불을 실현할 의지도 빈약하다. 오히려 촛불에 엄청난 겁을 먹고 있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 박근혜 정권을 제압하고 국회를 제압하고 헌법재판소를 딱 두 눈을 뜨고 감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봤거든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는 촛불에 대이겠어, 촛불에 불타버리겠어, 이런 오히려 공포감을 느낍니다. 또 촛불이 기득권을 거부하고 압도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재벌 해체, 이재용이 구속, 이명박이 구속, 이런 주장을 할 때 환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의 뜻이 어디 있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말 겁이 나는 겁니다. 촛불의 요구가 뭐냐?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체제를 혁명적으로 청산하고 이 가짜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꿔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처단해가지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봐라. 도대체 차별이 없는 곳이 구석이 없는 무차별적인 차별의 나라,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공정하고 균등한 공화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1%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 그건 안 돼. 그래서 고루 잘 사는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뜻이 모아진다면 이게 혁명이 되는 거죠. 이 혁명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촛불혁명이 촛불 대선으로 이어지고 촛불 대통령 탄생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엔 대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판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국회가 판이 이 촛불혁명이 주도한 판을 자기들이 주도하는 판으로 다시 뒤집으려고 음모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음모의 핵심 주제는 촛불을 끄라. 그런데 다만 이 촛불을 끄는 방식이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광장의 정치를 국회의 정치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되돌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 같은 매국 독재파는 뭘 통해 가지고 광장의 정치를 국회의 정치로 바꾸려고 하냐면은 개헌을 통해 가지고 개헌이 한국 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도록 해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헌법 개정을 주도해 나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나가는 세력인 양 위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촛불혁명을 뭘로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까? 정권교체론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국회의 구조혁명이 정말 절실해요. 저런 1%의 국회 가지고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1%의 국회를 대한민국으로 국회로 반드시 바꿔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당연히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왜? 남자만의 국회, 남자가 독점하는 국회, 그 다음에 노인들이 독점하는 국회, 또 부자가 독점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남녀 공존, 노소 공존, 빈부가 공존하는 진정한 주권자 공동체로 국회로 바꿔내야 된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조희연이란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했죠. 이거 보면요, 사법부 혁명도 필요해요. 아니 430억 뇌물을 바쳤는데 이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요, 이 법기술자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 나라의 이 사법을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건 이게 주권자 시민 주권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도맡아가지고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법조계 출신이 제일 많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의 주권자들을 위해서 뭘 했는데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그들이 먹어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각급 법원장, 검사장도 주권자가 직선으로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 그죠? 지금 1심이 제일 문제예요. 1심에서 딱 판결이 나고 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걸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저는 1심은 컴퓨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시민 배심원이 주권자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 판결이 옳다, 그러다 하는 판정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1% 저끼리 법을 농락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누리당 쪽은 뭘 한다? 개헌론 사기를 치고, 민주당 쪽은 정권교체 사기를 친다, 이래 얘기했는데 개헌론부터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가 번째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헌법입니다. 지금요, 진짜 개헌론자들이 정말 빼고 싶은 게 있어요. 뭐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요거 정말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리뭉실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성을 배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구한 구세주고 이승만 정권이 건국한 주체 세력이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려면 이걸 삭제해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다. 이건 내가 몇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행 헌법에는요, 기본권에 비교적 상당히 충실한 법입니다. 헌법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될 그 기본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권 얘기는 지금 국회에서 하나마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강하려고 하면은 법률로도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5년 단임과 국회 4년 임기가 엇갈리는데 이건 절묘한 삼권 분립 상호 견제 장치다. 오히려 주권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 헌법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항은 딱 하나 있습니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순 엉터리입니다. 그럼 평양은 뭡니까? 대한민국에 들어가죠.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몰상식을 지금 헌법에다가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엄연한 유엔에 같이 동시가입한 국가를 반국가 단체로 몰아가지고 북한에서 쓰는 말만 같이 써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낙인 찍고 처벌하고 하는 그런 악용의 근거가 되는 게 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얼마나 몰상식한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요 구절을, 요 헌법 3조를 고치기 위해서, 없애거나 고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초헌법적인 테러 방지법, 이건 헌법 유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적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국가 소속이라야지 어떻게 대통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유린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법률과 시행령에서
헌법을 많이 파괴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죠? 기본권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헌법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괜찮은 헌법을 왜 뜯어 고치려고 하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치권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장의 정치에서 의회 정치로 몰고 가면서 그 개헌 깃발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하자. 그 핵심은 이거죠. 그래서 그 깃발 아래 지금까지 매국 독재 세력 다 모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절대로 권력을 놓치면 안 된다. 그 깃발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누구를 띄우려고 하는 겁니까? 반기무이를 띄워가지고 여전히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 주권자의 국회로 가는 걸 막아가지고 1%로 국회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내각 책임이라고 하면 그래 되겠죠. 그죠? 여론이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래 되면요. 1%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성공 가능성은 없어요. 이 음모의 그죠? 개헌은 음모의 총사령관이 누구냐? 누구 같으세요? 빅브라더가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죠. 지금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성공할 가능성, 그 개헌 가능성 0%입니다. 없습니다. 국민투표에서도 이거는 부결입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이 직선제인데요. 목숨을 걸고 수십 년의 투쟁을 거쳐가지고 얻은 건데 이걸 일본식으로 고치려고 하는 걸 그걸 용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빅텐트를 쳐가지고 우익은 다 모여라. 사실은요, 국민의당 저것도 우익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보수정당. 그러니까 새누리, 그 다음에 바른정당은 그 바른정당이라는 게 우리는 우익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죠. 그죠? 발을 웃자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국민의당 여기도 본질은 우익입니다. 그래가지고 빅텐트를 친다는데 이미 반기문 띄우기가 이미 종쳤죠. 그야말로 종쳐버렸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반기문이가요, 나름의 어떤 가치를 또는 자기의 어떤 이 새로운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주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모습은커녕 그죠? 하루는 박근혜지 됐다가 하루는 이명박지 됐다가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꼰대라도 그죠? 정말 한 40대 이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꼰대짓만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반기문은 뜨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우선 내가 볼 때는 영어는 좀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적 감각이나 정치적 머리는 그죠? 그냥 돌이에요, 돌. 도대체 현장 적응력도 꽝. 거기 옆에서
뭡니까? 데리고 다니는 사람, 뭡니까? 이 호위해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해요. 완전 로봇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서의 생동감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의 부패도 심각하죠. 조카는 미국에서 이미 체포돼가지고 구속돼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은 미국에서 체포해가지고 보내라 하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 부패 연루 의혹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추종 세력들도 그죠. 참 한국에서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 집단 같아요. 그 동상 세워놔놓고, 그 다음에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찬양가 작곡해가지고 합창하고, 이거는 무슨 북한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기문은 곧 끝나겠죠. 그래서 후보 사퇴할 거다. 정권 교체론 사기. 이 사기의 핵심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옵니다. 정권 교체가요, 내각제에서는 정권 교체가 뭐냐면 집권당의 교체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으면은 기민당 정권에서 3인당 정권으로, 기민당 연립 정권에서 3인당 연립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당 교체가 이 정권 교체가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제에는 안 그렇습니다. 대통령제의 정권 교체는 뭡니까?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에서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대통령이 누구 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집권당은,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당은요, 어쩔 수 없이 무슨 노릇 다 뺏기 못합니까? 대통령의 지원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 안 하면 또 유지되지도 안 하고요. 대통령 중심제가. 그렇겠죠.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박근혜 보고 사사건건 박근혜 정책에 대해서 비터놓으면 대통령제 유지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집권당 교체는 거의 별 큰 의미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 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김영삼이 한나라당이 아니고 그때 뭐였죠? 신한국당 대통령이요. 그 수구 세력들 연속이었죠.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습니다. 신한국당, 요즘 말하자면 새누리당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와 척결,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 보내고 금융심령제 실시하고 평신작전 통제권 회수하고, 이건요 김대중이 이때 대통령 당선됐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경우에는요. 김대중 경우에는 또 IMF 위기라는 거죠. 정말 그때 대통령을 너무 잘 뽑아놓은 거예요. 이런 걸 헤쳐나갈 능력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IT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5대 공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남북 평화 전략, 아시아 평화 전략을 주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문화 개방을 하고 한류를 만들어내고 이런 여하튼 정말 새로운 나라를 거의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 과거사 청산하고 권위주의 해체하고 부패 청산하고 노무현 때 부패 청산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만요. 제법 많이 청산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시민사회 생활 자체가 부패였습니다. 관에 가면은 무조건 뇌물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단절됐냐 하면 노무현 정권 때 싹 단절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15대 대선 때 김대중 아니고 이회창, 이기특이 붙었다면은 차라리 이회창이 대통령 되기 낫습니다. 그 다음에 16대 대선을 생각해 봅시다. 이인재가 작은 대세라 그랬죠. 근데 노무현 이겼죠.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하고 정몽준의 이 여론조사에서도 노무현이 뒤지고 있다가 역전했죠. 근데 이때 만약에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 안 되고 이인재나 정몽준이가 됐다면요. 차라리 이회창이 나아요. 보죠. 이인재 하는 짓을 보세요. 정몽준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회창이는 그래도 보수적이지만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의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촛불 혁명 과정에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자. 첫째로 칠푼이 결사옹위 세력이 있었죠. 소위 이게 친박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눈치 살살 보다가 이거 위험해, 너무 위험해, 배가 파산할 할 것 같아. 야, 뛰어내려! 이래가지고 이 칠푼이 배신 세력, 이 세력이 지금 바른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칠푼이하고 촛불이 사이에서 양다리 작전선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누굽니까? 민주당과 문재인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하자. 그 다음에 참 대단한 집회를 한번 했죠. 모두가 하야 집회를 할 때 민주당만 유독 뭐 했습니까? 민주당하고 민주당은 손떼라 집회. 그 다음에 박사모는 무슨 집회? 칠푼이 옹위 집회 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 이게 국민의 도리다. 이 누구 얘기입니까? 문재인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됐다면은 문재인은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상실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저 속이 어떻든 촛불에 순응했어요. 촛불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안 그러다는 어쩔 테니까, 매 맞을 테니까, 작살날 테니까. 뭐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해도 어떤 이제 이 비판도 가능합니다만 촛불과 같이 했는 건 틀림없다. 그러면은 민주당보다도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우린 정직하게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런데 촛불 전국 마지막에 끝나갈 무렵에서는 촛불 전국에 일정한 고비를 넘겨놨을 때 그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그죠? 이게 민주당이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지략이 너무 많이 모질해요. 혁명적 동행 리더 이재명, 박근혜 하야 탄핵 구속, 이재명 구속, 이명박 구속을 선창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중들이 거의 전적으로 호응했죠. 그 다음에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권력, 부정부패의 주범이 누구다? 재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을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는 노동권을 강화해야 비로소 오늘날 같은 이런 차별의 경제, 민중 고통의 경제를 넘어서 가지고 어떤 공존의 경제로 갈 수 있다. 이 핵심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혁명을 이뤄보자 하는 것이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촛불 집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권은 당연히 촛불 대통령이라 해야 되는데 이 촛불 대통령의 자격이 어떤지 한번 따져봅시다. 반기문은 이런 발구도 안 했죠. 아예 자격 미달입니다. 문재인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전 불합격이죠. 그 다음에 안철수는 뭐 졸졸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역부족이고 그렇지만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막 용을 쓰고 있어요. 합격해 보려고. 이재명은 이 촛불혁명 과정에서 그 탁월성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고 거기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촛불이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이 두 가지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난히 합격했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민주당이 좀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새누리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매국 독재 세력이 그죠?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그 진짜 이 어떤 제대로 된 그룹을 오히려
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수법이 있어요. 이게 이적 배신자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요, 민주화, 법치, 진상규명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배신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을 찍는 방법이 뭡니까? 친북이라는 거예요. 종북이라는 거죠. 요게 뭔지는 나중에 또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을 어떻게 몰고 갔냐면, 이 청와대, 국정원, 조중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 대 대한민국 배신 세력의 싸움으로 몰고 갑니다. 이 싸움에서 꼼짝달싹도 못한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고 민주당입니다. 그게 무능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돌파해내야 돼요. 이걸 돌파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돌파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그게 전혀 없어요. 이재명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래 대결을 해놔놓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놔놓고는, 그때부터는 공안 통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국정원, 검찰, 경찰 총동원 해가지고 작사를 내놓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이적 배신자로 몰아가는 거는 저렇게 악독하진 않아요. 새누리처럼 악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국민의당은 탄핵에 순응했죠. 탄핵 과정에. 촛불에 순응했죠. 그 다음 당론으로 탄핵도 결정하고 일찌감치. 한 차례 삐끗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죠. 예를 들면 12월 2일 날 탄핵 투표를 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투표를 했을 때 진짜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느냐?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2일 날 하지 말고 9일 날 하자 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당에게 탄핵 방해자, 촛불 배신자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구잡이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의 선봉자이 누구였죠? 예?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청래가 공격 선봉장이었습니다. 그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래가지고 국민의당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양다리 걸치기를 했고 최대의 탄핵 회피 세력이었다는 건, 그 사태를, 그 과정을 정직하게 본 사람은 이런 결론에 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태를 그죠? 아전인수적으로 또는 어떤 패거리 논리에 따라서 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실사구시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뻔히 보면서도 왜 속을까?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죠? 사실 그 촛불 시위 과정에서 그죠? 입만 놀리고 지지율은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지금 40% 여튼 오락가락 하죠. 그죠? 이게 왜 그래 됐냐 하면요. 민주당은 왜 그런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거라 익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사실은요, 이재명이 이 촛불혁명 이재명도 민주당 당원이죠. 그 다음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의 독불 장군이 돼가지고, 나홀로 장군이 돼가지고, 이 촛불 집회에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양다리 걸치고 해도 마치 민주당이 촛불 집회에 굉장히 기여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죠,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민주당은요, 엄청난 공격에 시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국민의당을 이적 배신자로 모는데 성공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재명 덕분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론 효과도 있고, 정권 교체론 사기 19대 대선은요, 민주당 정권, 야권연합 정권 창출이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걸 아까도 누차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요, 매사가 어리버리, 흐지부지, 애매모호, 오락가락 완전히 나라 망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랬던 게 있으면 예를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사드니 세월호니 뭐니 대선 부정이 이런 문제들에서 정말 제대로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국민의당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국민의당은 더 엉터리예요. 그래서 19대 대신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촛불 후보 대 나머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유일한 촛불 후보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 나머지의 싸움이다. 이재명이 되면은 촛불의 의지가 실현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촛불은 꺼집니다. 그런데 이런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를 살짝 바꿔치기 한 게 뭐냐 하면은 촛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을 정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정권 교체로 살짝 바꿔치기 한 겁니다. 촛불 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민주당이 그래서 오히려 그죠, 민주당에서는 반기문을 사실상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기문하고 문재인하고 이 1대1 대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남한의 매국 독재 세력들이 늘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해가지고 그 대결 구도로 몰고 가죠.
그 마찬가지로 반기문과 문재인 대결로 구도로 딱 몰아가가지고 문재인이 이기는 그림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가 될지는 이따 얘기할게요. 민주당은 본래부터 그런 당이에요. 민주당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민주당은 수구정당이 되고 보수정당이 되고 진정한 주권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주권자 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갈 것 같으면 머지않아 그런 당이 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부터 그런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 흐지부지 오락가락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대선 부정에서 세월호에서 사드 배치에서 촛불혁명에서 일관되게 보여줬죠. 그렇죠? 일관된 건 뭡니까? 양다리 오락가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대통령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김영삼도 사실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요, 민주당이 뭐 제대로 돼가지고 훌륭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그 역사 과정에서 정말 한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진짜 보여준 겁니다. 리더 역할을 했는 겁니다.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화 과정의 투쟁 과정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도 성남시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그 다음 촛불 과정에서의 역할을 볼 것 같으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뭐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요, 문재인으로 소위 정권 교체되는 거는요, 저는 재앙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첫째로요, 이건 얘기가 많이 길어져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좀 그래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재인의 이제 핵심 얘기 중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사드를 다음 정권에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사드 배치는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음 정권이 결정하겠다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라 했냐면 사드 배치 결정을 처리하겠다. 이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사드 배치를 그 문재인의 능력으로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드 배치 막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 필요해요. 말하자면요, 사드 배치를 막는 데는요, 이 대통령 개인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국제 정세를 활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한국 주권자들의 어떤 위력을 보여줘야, 그죠?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성주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막을 의지가 있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댐질 개혁밖에 안 된다. 재벌 얘기하는 거 볼 것 같으면요, 저는 댐질 개혁도 안 된다고 봐요. 문재인 집권하면은. 더구나 더 나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뻔히 보이는데 이 정권이 실패하고 나면요, 앞으로 민주 세력은요, 한 30년 이상은 정권을 못 잡습니다.
암담한 나라가 됩니다. 이 종북몰이 정권교체 사기극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종북몰이 사기극과 정권교체 사기극이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사기의 주체의 정체는요, 이 새누리당, 박근혜, 이게 진짜 종북이거든요. 박근혜 편지 썼는 거 하고 김정일이 하고 놀아나는 거 보면 진짜 종북 맞죠? 새누리당이 총 쏴달라 하는 거 보면 진짜 종북 맞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안보체제를 다 말아먹어보세요. 그죠? 방산비리 통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이 종북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종북인 놈이 악마가 저놈이 악마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도가 저놈이 강도야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문재인과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종박이에요. 종박이 뭡니까? 종칠이라 해도 돼요. 칠푼이 따라간다고. 추미애가요, 그 시국에서 단독 회담하려고 했던 거, 박근혜하고 단독 회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것도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어떻게든지 어떤 테러를 열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때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어떤 종박짓을 했는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기도 했고 생략.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의 본질을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정당한 것인 양 바꿔치기 하거든요. 이게 종북몰이의 핵심이었죠. 그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적아를 나누는 겁니다. 적과